멋진 오빠 오셨네요. 서울에 온 것을 환영해요. 제가 준비한 사연 재밌게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려요. 해주실 거죠? 안녕하세요. 중학생 딸 아이 한 명을 둔 4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아내와 딸 모두를 너무 사랑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지만 남자라면 가끔씩 신선한 경험도 꿈꾸잖아요. 일부러 바람을 핀 건 아니지만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일을 제가 하고 있네요. 가끔은 죄책감이 들기도 하지만 누구에게도 하지 못한 말을 고백하는 심정으로 사연 보내봅니다. 아내와는 대학교 CC였고 10년 정도 연애 후 결혼을 했습니다. 연애 기간이 길다 보니 결혼 전부터도 서로의 집에 왕래가 잦았습니다. 아내에게는 7살 차이 나는 늦둥이 여동생이 있습니다. 군 제대 후 아내의 집에 처음 찾아갔는데 그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처제를 처음 만났습니다. 처제도 아내도 장모님을 닮아 미인인 편입니다. 살결은 배곡같이 하얗고 큰 눈, 오똑한 코, 어디에 내놔도 미인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아내를 보고 첫눈에 반해 사귀게 되었고 군대에 있을 때도 혹시나 다른 남자들이 아내를 꼬실까봐 노심초사할 정도였으니깐요. 아내도 예쁘지만 처제는 더 예뻤습니다. 얼굴도 예뻤지만 몸이 정말 좋았습니다. 게다가 고등학생이니 얼마나 예뻤겠어요. 아내는 얼굴뿐만 아니라 체형도 장모님을 닮아 키가 작고 통통한 편인데 처제는 얼굴은 장모님, 체형은 장인어른을 닮아 키도 크고 날씬하고 게다가 볼륨감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교복을 입고 있는데도 숨길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아내의 동생이었고 게다가 고등학생인데 처제에게 이성적인 생각이 잠깐 들었다는 것에 스스로 창피함을 느꼈고 그런 생각을 다시는 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처제는 성격도 싹싹해서 그때부터 저에게 형부하며 애교를 부렸고 무뚝뚝한 아내와는 달리 애교가 많은 처제를 보면서 아내도 처제처럼 애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취업한 후에도 아내와 함께 셋이 저녁을 먹거나 술을 한잔하기도 했고 가끔씩 용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기도 했습니다. 아내와는 긴 연애를 하는 동안 큰 문제가 없었고 나이가 차다 보니 30 초반에 결혼을 했고 아내를 똑 닮은 예쁜 딸아이도 낳아 잘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에는 처제가 우리 집에 놀러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내는 술을 잘 못 먹지만 처제는 술을 좋아해서 처제가 놀러오면 처제랑 한잔하고 처제는 작은 방에서 자고 가곤 했습니다. 저는 요리도 집안일도 좋아했기 때문에 처제가 오면 맛있는 저녁에 안주도 만들어줬고 술 먹은 다음 날은 해장국도 끓여주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처제는 나도 나중에 형부 같은 사람이랑 결혼해야겠어. 언니 너무 부럽다. 형부는 돈도 잘 벌고 자상하고 이렇게 요리도 잘 해주는데 정말 우리 형부 최고야. 처제는 항상 저를 칭찬해줬고 처제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기분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마치 여자친구에게 칭찬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처제도 20대 후반이 되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상견례에서 동서를 처음 봤는데 키도 크고 훤칠한 게 처제와 정말 잘 어울리더군요. 처제가 결혼을 한다니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동서가 부럽다는 생각이 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처제가 결혼을 하고 2년 정도 후 임신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몇 개월 후에 장모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김서방, 지연이가 전화를 안 받아서 전화했네. 일하는 중이겠지만 미안한데 병원으로 좀 와줄 수 있겠나? 어머님, 무슨 일 있어요? 미연이가 유산을 했는데 나도 자내장인도 손발이 떨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우리도 지금 출발할 건데 자네가 와서 좀 도와주게. 부장님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조퇴를 받아 처제가 입원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처제와 장모님은 하염없이 울고 있었고 장인어른은 상심한 얼굴로 앉아 계셨습니다. 우는 처제와 장모님을 달래고 장인어른과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몇 시간 후 연락이 닿은 아내가 도착했고 얼마간 처제를 더 달래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와 돌아오는 길에 물었습니다. 처제가 많이 힘들겠다. 그런데 동서는 왜 안 왔대? 사실 동생이랑 제부 사이가 좋지 않아. 동생 말로는 제부는 일 중독, 집은 나 몰라라 해서 동생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 아이도 안 갖겠다는 거 동생이 피임한다 속이고 아이 가졌다는데 그래서 아이 갖는 것도 싫어했대. 미연이에게는 모른 척해. 아내의 말로는 동서가 사람은 좋은데
워크홀릭에 아이를 안 갖고 싶어 했다고 했습니다. 처제는 저희 딸을 보고 자신도 아이를 낳고 아이 기르는 재미에라도 살고 싶어서 피임약 먹는다고 동서를 속이고 아이를 가졌다고 하네요. 그래도 아내가 유산을 했는데 병원에 오지도 않은 동서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처제가 퇴원했고 저는 미역과 한우를 사서 처제 집에 들렀습니다. 집에 퇴근하는 길에 잠깐 들렀어. 처제 많이 힘들지. 유산도 아이 낳은 거랑 똑같이 아니면 더 힘들다고 하더라. 이걸로 미역구이라도 끓여 먹고 몸조리 잘해. 처제는 미역과 한우를 받아들고 서러운 듯 울었습니다. 얼굴도 너무 초췌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 아내에게는 처제집에 미역 주려고 들렀는데 지금 움직일 힘도 없는 것 같아서 미역국이라도 끓여주고 가겠다 전화했고 아내도 그러라고 했습니다. 저는 밥을 하고 미역국을 끓여 처제에게 먹였습니다. 동서는 아직 퇴근 안 했네. 오늘도 바쁘대? 형부. 정말 저 결혼 잘못했나 봐요. 아내가 유산했는데도 이 남자는 일이 우선이에요. 집에 와서 잠만 자고 가요. 저 이혼할까요? 펑펑 우는 처제를 달래 미역국을 마저 먹게 했고 이혼은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고 둘이 상담이라도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 지나고 나서 처제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형부, 나 이제 몸 좀 추슬러진 것 같아요. 형부가 저 미역국도 끓여주고 많이 챙겨줘서 고마운데 식사 대접하고 싶어요. 고맙긴 뭔 식사 대접이야. 시간 될 때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밥 먹자. 아니요. 형부한테 밥 사고 싶어요. 언니 몰래 데이트할까요? 호호호. 데이트라는 말이 좀 그렇긴 했지만 모처럼 기운을 차린 처제의 말을 안 들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밥 한 끼 먹는 거지만 아내에게는 말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회식이 있다고 하고 처제를 만났습니다. 밖에서 따로 만난 처제는 정말 너무 예뻤습니다. 아직 30대 초반이라서 그런지 유부녀로 보이지 않더군요. 처제는 오랜만에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고 싶다고 해서 삼겹살집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술이 한 잔 들어갔고 약간 취한 저희는 간단히 맥주 한 잔 더 하러 갔습니다. 맥주집에서 맥주를 마시다 취한 처제는 화장실을 다녀오더니 제 옆쪽에 앉더군요. 형부, 나 형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좋아했던 거 알아요? 나 고등학생 때 형부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보고 첫눈에 반했었어요. 비밀인데 형부가 제 첫사랑이에요. 저는 취했다며 농담 그만하라고 했고 취한 처제를 택시에 태우고 처제 집까지 바래다 줬습니다. 처제는 집에 들어가서 한 잔 더 하고 가라고 했지만 취한 마음에도 아내에 대한 죄책감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달 후에 아내가 딸을 데리고 친정에 갔습니다. 하루 자고 오겠다며 저에게 휴가 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혼자 게임도 하고 저녁에 혼술하면서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여니 조금 취한 듯 두 볼이 붉어진 처제가 와인을 2병 사서 왔더군요. 처제 웬일이야. 오늘 처갓집에서 다들 모이기로 한 거 아니야? 형부랑 술 한잔 하려고 왔죠. 저 계속 문 앞에 세워두실 거예요? 처제를 문전 박대하기 힘들어서 집에 들여보냈습니다. 저도 혼자 술 먹느라 심심도 했고 처제가 사온 와인도 제가 좋아하는 거라 같이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마시면서 옛날 이야기, 동서 이야기, 그리고 저에게 고마웠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둘 다 어느 정도 취했을 때 갑자기 처제가 제 입술을 덮쳤습니다. 처제 이게 무슨 짓이야? 형부, 나 오늘 형부랑 있으려고 엄마한테는 일이 있어서 못 간다 했어요. 남편도 출장 중이라 집에 없어요. 나 오늘 형부랑 자고 싶어요. 형부도 나 싫지 않잖아요. 처제는 그렇게 말을 하고 다시 키스를 하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처제를 밀어냈지만 술기운이 있기도 했고 어리고 예쁜 처제가 적극적으로 들이미니 이성의 끈을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는 식탁에서 서로의 입술을 탐하다 결국 안방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처제의 몸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늘씬하고 탄력 있는 몸, 그리고 아름다운 상체. 처제의 화려한 스킬에 정말 미치는 줄 알았고 처제가 어리기도 하고 애를 낳지 않아서 정말 탄력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황홀한 시간을 보내고 나서 절정을 마친 후 옆에 누워 얘기를 했습니다. 처제는 정말 너무 좋았다며 남편과는 거의 안 하고 지내고 있어서 자신도 오랜만에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몇 번 더 처제를 탐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에게는 미안했지만 동서가 출장 가거나 야근을 할 때에는 퇴근길에 처제집에 들러 서로의 몸을 탐했습니다.
젊은 처제의 기운을 받아서 그런지 제 삶도 더 활력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간 시도 때도 없이 처제와 잭스를 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동서도 저도 재택근무를 하면서 한동안 처제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서 저도 회사에 다시 출근을 하게 됐고 동서도 다시 출장을 가기 시작하면서 몇 개월 전부터 처제와 다시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동안 몇 개월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지 처제는 그전보다 더 적극적이었고 저도 요즘 약까지 먹어가며 처제와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내일도 동서가 출장을 가서 처제를 만나기로 해서 설레네요. 이러면 안 되는 거지만 멈출 수가 없네요. 이런 관계가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썰라디오입니다. 제 나이 42, 아내와는 결혼 10년 차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삶은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아이는 없었지만 부부끼리도 큰 다툼 없이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어쩌면 한 번도 진지하게 상상해보지 않았던 이야기가 우리 안에 씨앗처럼 심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오랫동안 친하게 지낸 친구, 부부인 민우, 주위 커플과 자주 만나곤 했습니다. 민우는 제 대학 동기이고 그의 아내 주희는 동호회에서 만난 분으로 결혼한 지도 7년쯤 됐죠. 둘 다 낙천적이고 외향적인 성격이라 술자리나 여행을 함께하면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술이 좀 들어간 상태에서 주희가 스와핑 관련된 외국 예능 프로그램 얘기를 꺼냈습니다. 거기서 부부들이 서로 파트너를 바꿔보고 느낌이 어떤지 솔직히 얘기하더라. 처음엔 웃긴 설정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들 오히려 부부 사이가 좋아지는 경우도 있더라고. 신기하지 않아? 그때 저는 에이, 그건 TV적 설정이겠지. 현실에선 힘들 거야. 질투도 있고 감정도 복잡할 텐데. 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아내도 동의하는 눈치였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민우와 주희가 글쎄 꼭 불가능은 아닐 수도 있잖아. 다들 합의해야 한다면? 이라는 반응을 보였어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넘겼는데 그날 이후 머릿속 한 구석이 묘하게 설레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흐른 뒤 우리 넷은 근교 스파 리조트에 함께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특별한 의도가 있었다기보단 평소에도 같이 여행도 간 사이니까요. 토요일 아침 출발해 점심쯤 리조트에 도착해서 한 방에 짐 풀고 사실 각각 부부가 방을 하나씩 쓰기로 했는데 예약이 꼬여서 둘 다 큰 스위트룸을 잡고 안쪽에 침실이 2개 각각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상관없지 하고 들어갔습니다. 거실 형태의 넓은 스위트룸의 양 옆으로 침실 2개가 붙어있는 구조. 왼쪽 방은 우리 부부, 오른쪽 방은 민우 부부. 도착 후 오후엔 온천시설을 가볍게 즐기고 저녁엔 스파 리조트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는데 술이 슬슬 올라오자 또다시 민우가 스와핑 얘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나도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부부들은 이런 교환을 통해 권태를 극복한다 하더라.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러진 않겠지만 아내가 그래도 어려울 거야. 서로가 진짜 불편하지 않을까? 하고 반응했는데 주희가 웃으며 우리가 안 해보면 모르지 않나? 서로 존중하고 배려한다면 혹시 재밌을 수도 있고 우리 관계가 더 튼튼해질 수 있잖아. 라고 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아니,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질투나 감정이 얼마나 뒤섞이겠어? 가 말했지만 동시에 호기심이 불쑥 솟아올랐습니다. 만약 정말 그렇게 된다면 느낌이 어떨까? 라는 일종의 아찔한 상상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숙소 스위트룸 거실로 돌아와 맥주를 나눠 마시며 이야기가 계속됐습니다. 이런저런 잡담 중에 결국 그 어색하지만 수위 높은 대화로 다시 흘렀습니다. 민우 어차피 말이 나온 김에 우리 혹시 진짜 시도해보면 어떨까? 정말 한 번뿐이라도. 안 되겠으면 멈추면 되고. 제 아내 글쎄 이게 장난으로 해도 되나 싶네. 근데 솔직히 말하면 궁금한 마음이 아예 없는 건 아냐? 하지만 걱정도 커. 주희 내
저도 머리론 조심스러운데 마음 한구석에 스릴도 느껴요. 서로 부담 없는 사이니까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를 바라보며 오빠도 솔직히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죠? 라고 물었고 저는 잠시 침묵한 뒤 사실 지난번에 농담처럼 들었을 때부터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라고 시인했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더 무르익어갔습니다. 결정적으로 아내가 길게 한숨을 쉬며 그래, 우리 부부도 권태 비슷한 게 조금씩 느껴지긴 했어. 서로 사랑이 식었다는 건 아닌데 뭔가 새로운 자극이 있으면 어떨까 싶긴 했거든. 라고 털어놨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지만 민우나 주희도 비슷한 심정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날 밤 그렇게 쉽게 그럼 우리 시도해볼까 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 놀라울 따름이었죠. 그렇게 되기까지는 1시간가량의 뜸 들임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농담처럼 그래, 안 되면 바로 스톱이야. 마음 안 내키면 곧장 각자 방으로 돌아가는 거야 같은 조건을 달고 웃어댔는데 결국 마음속에서는 이미 하고 싶다는 쪽에 무게가 실려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말 없이 우리들 모두 거실에 둘러앉아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한두 차례 건배가 더 오간 뒤 민우가 조용히 일어나 방 조명을 약간 어둡게 조절했고 주희가 제 아내를 보며 우린 진짜 하는 거야. 괜찮지? 라고 마지막 확인을 했습니다. 아내도 미세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그래, 한 번은 서로 믿으니까 라고 답했습니다. 그 이후의 상황은 사실 세세하게 묘사하기가 망설여지는 부분이긴 합니다. 직접적인 표현은 피하되 그날의 공기만 전달하자면 서먹서먹한 어색함과 묘한 설렘이 뒤섞였습니다.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고 가슴이 뛰어 정신이 아득해지는데 동시에요. 이거 설마 현실인가? 라는 생각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우가 제 아내 쪽으로 다가가듯 움직이고 주희가 제게 눈길을 주며 옆에 앉았습니다. 정말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마치 합의 맞춘 듯 각자 스킨십을 나누며 이른바 바꿔보기가 자연스레 시작됐습니다. 어찌 보면 상상 속 판타지 같은 상황이지만 우리가 서로 교류한 감정은 굉장히 사실적이었어요. 부끄러움과 호기심, 약간의 두려움이 한데 얽힌 상태로 조심스럽게 움직이던 기억이 생생하네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결속감이 의외로 끈끈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로서의 신뢰가 있었기에 치명적인 불안감은 한편 줄어든 듯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우리가 하는 행동도 격정적으로 변해갔지만 이내 아내와 주희 모두 은근히 눈을 피하며 당혹스러워하다가도 다시금 쑥스레 웃으며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꼭 성급히 뭔가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저 스킨십과 포옹, 은유적인 접촉이 어우러지는 시기였죠. 어느 순간 가슴이 미칠 듯 뛰고 서로 교차하는 시선 속에서 달콤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당사자들이 느낀 스릴과 희열은 평범한 일상에선 찾기 힘든 것이었어요. 그리고 술이 더 들어가면서 긴장감은 사라지고 대신 알 수 없는 해방감이 치밀었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 즉 민우에게 포옹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건 상상 이상으로 충격적이기도 했으나 이상하게도 질투와 동시에 묘한 자극으로 다가왔습니다. 결국 우리는 한참 뒤에야 각각의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내와 민우가 왼쪽 방으로, 저와 주희가 오른쪽 방으로 들어갔다고 말하면 이미 이 이야기가 얼마나 파격적인지 짐작하시겠죠? 그래도 서로가 싫으면 언제든 말해 조심스럽게 하자라고 거듭 다짐했기에 어떤 면에선 예의 있는 교류? 같았다고나 할까요? 이상하리만치 그 밤은 예상처럼 극도로 어색하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식탁에 4명이 모였을 때 웃음 반, 어색한 반이 뒤섞였습니다. 아내는 살짝 고개를 숙였고 주인은 눈을 굴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우가 먼저 다들 괜찮아? 너무 무리한 건 없었어? 라고 물어봤고 우린 서로 고개를 끄덕이며 응, 괜찮아라고 답했어요. 말 대신 서로의 표정이 많은 것을 말해주었죠. 그렇게 리조트에서의 한 번의 일탈이 끝났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아내에게 혹시 불편하진 않았어? 라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내는 잠시 침묵하다가 솔직히 생각과는 많이 달랐어. 그래도 싫진 않았어. 이상하네. 내가 이런데 적응하다니. 라고 답했지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부가 서로 다른 파트너와 시간을 보낸 상황임에도 그리 불쾌하지 않았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무슨 심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내 역시 새로운 자극이란 게 이런 건가 하고 생각했다더군요. 이후 한두 주 동안 우리는 별말 없이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서로 그날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왠지 모르게 부부 관계는 오히려 더 활기를 띠었다고 해야 할까? 저는 아내가 전보다 적극적이 된 걸 느꼈고 아내도 당신 요새 더 다정해졌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영원할 리는 없었습니다. 민우나 주희와 다시 만날 때 모두 약간 눈길이 달라져 있었고 저번에 했던 것을 또 할까 말까 하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한 번 맛본 강렬함이 있으니 한편으론 또 해보고 싶은 마음과 한편으론 더 깊이 빠지면 안 되겠다는 자각이 뒤섞였습니다. 결국 2달 뒤쯤 우리가 또 모이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민우와 주희가 먼저 우리 집으로 와요라고 초대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들 부부가 사는 아파트에 모여 식사를 했고 또 술이 오가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과거의 그 일에 닿았죠. 주희가 씩 웃으며 그때 생각하면 다들 어떠세요? 후회하진 않나요? 라고 물었고 아내가 멋쩍은 미소로 후회는 아닌데 참 우리도 대단했구나 싶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민우는 솔직히 난 흥미로웠어. 근데 이러다가 혹시 우리 관계가 복잡해지지 않을까라고 불안을 표시했죠.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서요. 결국 또 술이 들어가니까 내 사람이 이끄는 대로 몸이 움직였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라는 생각이 스쳤지만 이미 한번 해봤다는 경험이 있으면 두 번째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법이더군요. 이번엔 그들의 침실과 거실이 무대가 됐습니다. 첫째 날의 어색함이 줄어들었기에 오히려 더 대담해졌다고 할까요? 하지만 이 두 번째 시도는 예상치 못한 불편함도 뒤따랐습니다. 아내가 민우가 훨씬 더 과감하네? 몰랐어라며 웃긴 했지만 왠지 질투 섞인 뉘앙스를 풍겼고 저는 주희가 완전 다른 모습이네? 하며 조금 복잡한 감정이 올라왔거든요. 그렇게 서로 이중적인 생각을 하면서도 그 밤을 넘기고 다음날 아침 다시 각자 자리를 찾았을 때 모두 마음 한구석이 살짝 무거워졌습니다. 그 후로 한 번씩 더 부부 교환을 시도하느니 이제 그만두느니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고 결국 우리 4명은 한 번이라도 더 할지 고민 끝에 이번까지만 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자라는 식으로 타협했습니다. 그래야 서로 감정 상하거나 혹은 더 위험하게 깊어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도 그 한 번의 자극이 너무 커서 누구도 단호히 절대 안 돼라고 못했습니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세 번째 시도가 이뤄진 건 그로부터 한 달 뒤 해외 리조트로 함께 떠난 여행이었습니다. 겉으론 커플 친구끼리의 여행으로 포장했지만 사실 속사정은 또 한 번의 일탈 기회를 잡은 셈이랄까요. 그 해외 리조트의 밤하늘 아래 결국 우린 같은 방을 쓰며 그 비밀스러운 행동을 되풀이했습니다. 세 번째에 이르니 완전히 편해진 면도 있었고 동시에 불안이 최고조였어요. 이제 이건 정말 마지막이겠지 하는 생각으로 서로 더 격렬한 시간을 나눴다는 말 정도로 함축하겠습니다. 그리고 귀국 후 우린 4사람 모두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표정 관리에 힘썼습니다. 처음엔 가끔 만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즐겨볼까? 하는 얘기도 나왔으나 곧 생각보다 심리적 부담이 커서 이제 그만하는 게 좋겠다라는 쪽으로 정리됐죠. 사실 누구 한 명이 문제 삼아도 다 같이 곤란해질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우리의 스와핑은 총 3번의 경험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참 짧은 일이었는데 그 임팩트가 엄청났달까요. 아내와 제가 다시금 부부로서 대화를 해보니
오히려 서로 조금 더 솔직해진 면이 있었습니다. 우린 사랑이 식은 건 아니었지만 뭔가 신선한 자극이 필요했나 봐라고 말이죠. 민우 부부 역시 처음엔 재밌었지만 다시 하다 보면 문제 생길 게 뻔하니 이쯤에서 끝내자고 서로 의기투합해 다시는 언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후로 우리 넷은 공식적으로 연락은 계속하지만 술자리나 여행은 당분간 자제한다라는 식으로 묵시적 합의를 했습니다. 긴장감도 줄이고 의심도 피하려고요. 몇 달 뒤 어느 결혼식장에서 네 사람 모두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서로 잘 지내죠? 하며 자연스럽게 웃는 모습이 본인들도 놀라웠을 겁니다. 어색함이 있긴 했어도 남들이 보기엔 평범한 친구 부부처럼 보였을 테니 지금 저는 아내와 예전처럼 조용히 지냅니다. 누가 봐도 한 가정의 평범한 부부.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과거에 그런 비밀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누가 상상할까요? 아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갑자기 회상하면 스스로도 믿기 힘들 거예요. 민우와 주희 부부 또한 역시 서로 일상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말 한마디로 시작된 호기심이었고 그게 실제로 실행돼 버려 결국 작은 폭풍이 일어났다가 잠잠히 사그라든 셈이지요. 물론 아슬아슬한 기억은 남아 있습니다. 부부끼리 파트너를 바꿔본다는 건 영화나 방송에서나 볼 법한 스토리인데 우리가 그걸 직접 해봤다는 게 지금 생각해도 믿기지 않네요. 솔직히 다시 돌아간다면 쉽게 결정 못했겠지만 한편으론 그 경험 덕에 우리 부부 사이에 어떤 억눌린 갈등이 해소된 면도 있어요. 나쁜 일만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건 분명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만약 누군가 감정을 더 쏟거나 집착을 키웠다면 모두 망가졌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끝을 맺은 우리 네 사람의 이야기는 외부 시선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갈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위험한 짓을 일하거나 말도 안 돼. 정말 모럴리스하잖아. 라고 비판할 수도 있죠. 하지만 현실에서 사람 마음은 때때로 이성의 선을 넘습니다. 사소한 호기심이 커다란 불꽃이 되고 그 불꽃이 번져 스스로도 놀랄만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제가 전하고 싶은 건 이게 좋다, 나쁘다 식의 도덕적 판단보다 이런 일도 실제로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감정은 참 복잡하다라는 점입니다. 누군가는 후회와 동시에 성취감을 느끼고 누군가는 부부관계가 더 좋아지기도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영영 감당 못할 상처를 입을 수도 있겠죠? 스스로가 감당할 자신이 없으면 안 건드리는 게 현명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미 그 길을 걸어봤고 이제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이 비밀은 우리가 무덤까지 가져갈 약속이고 세상 누구도 모르는 추억이 됐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면 이걸로 무슨 장점을 얻었다고 권장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사람의 호기심과 관계란 게 얼마나 예측 불가한지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죠. 여기까지가 어느 두 부부 사이에서 벌어진 스와핑 경험담이었습니다. 최대한 자극적 단어 없이 심리와 상황 위주로 풀어봤는데 그래도 꽤 파격적인 내용이었지요. 너무 직접적인 장면 묘사는 피했으니 상상은 독자나 시청자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끝으로 이 이야기의 의의는 행복과 재미를 위해 시도해볼 만한가 라는 질문보다는 인생이 한순간 의사결정으로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가라는 점이 더 컸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부도 친구 부부도 그날의 경험을 잊기 힘들겠지만 오히려 서로에게 좀 더 솔직해지고 자유로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하나 절대 선이라거나 절대 악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는 게 인간사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노골적인 어휘를 피하며 길게 이야기하다 보니 내용이 많이 확장됐는데 혹시라도 궁금하거나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언젠가 비슷한 상황을 겪을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저라면 다시 돌아가도 같은 선택을 했을까요? 그건 저도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